안녕하세요. 라이트비 이상재 송지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파란에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또 파란색 하면 또 이렇게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스즈키입니다. 아니 좀 띄엄띄엄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몰아칠 때 이렇게 몰아쳐? 요즘 또 스즈키가 이렇게 또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따다다닥 내놓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렇게 띄엄띄엄 좀 하면 우리도 좋고 이 신모델들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도 좋을 텐데 도대체 스즈키는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텀이 길어요? 일단 본사 차원에서도 신제품을 내놓는 주기가 통상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시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연말쯤에 뭐 모터쇼나 뭐 이런 행사들에 맞춰서 신모델을 대거 짜잔 하고 등장시킨 다음에 이제 연초부터 신제품들을 이제 각 국가별로 공급하는 이런 체계로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이후부터는 그런 형태의 방법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스즈키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신제품을 내놓는 이런 형태로 해서 올 초에 하야부사 런칭했죠. 그리고 S1000 또 올 초에 런칭했고 요 S1000 GT 요 모델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올해 스즈키한테는 되게 상징적인 모델인 하야부사를 시작으로 아주 그냥 빡시게 몰아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올해, 그러니까 이제 12월이니까 올해를 이제 뭐 마무리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스즈키 올해 대장정의 어떻게 보면은 좀 피날레 같은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첫 카드랑 제일 마지막 카드 뭐 이게 좀 중요한 것처럼 이 모델은 유난히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요 근래 투어러 계열의 신제품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시장에 좀 등장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슈퍼스포츠도 투어러 역할을 대신은 할 수 있습니다만 포지션에서의 그런 그쵸. 편하냐 불편하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어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투어러만 찾으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이 모델의 그런 출시 소식이 들리니까 소비자분들이 되게 열광했던 거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특히나 투어러 같은 모델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타고 멀리 좀 여행도 좀 가고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뭐 장거리나 단거리나 뭐 그렇게 투어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스즈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신제품의 이 주기가 좀 다른 브랜드보다 좀 긴 편인데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기니까 상대적으로 개선되거나 바뀌는 게 또 이제 많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체인지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그래서 좀 디자인에서부터 안에 내부적인 기계적인 스펙 그런 데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너무 확 달라진 디자인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이게 과연 스즈키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스즈키답지 않은, 우리가 평소에 스즈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뭐 다른 맞아요. 브랜드 뭐 혼다든 야마하든 가와사키든 뭐 브랜드를 딱 떠올렸을 때 대략 디자인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지. 뭐 예를 들어 BMW의 뭐 GS 시리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짝짝이 눈알, 그런 브랜드마다의 아이덴티티가 하나씩 있고 했는데 스즈키는 좀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한 그런 이미지가 대단히 강했던 브랜드였는데 물론 이 모델이 시작은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카타나가 시작인 것 같아요. 신형 카타나. 맞아요. 카타나가 좀 각지고 날카로운, 그러니까 뭐 이것도 지금 컨셉 얘기를 하면서 뭐 전투기, 그러니까 약간 날카로운 비행기에서 이제 컨셉을 가지고 왔다라는 설명들을 계속 하는데, 카타나는 어차피 뭐 검이기는 해요. 검이기는 한데 원래 뭐 스즈키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기는 했지만 각지고 날카로운 이미지가 좀 거기서부터 좀 많이 시작되지 않았나. 특히 스즈키 얘기를 하면 하야부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야부사는 되게 양감이 크고 구형 하야부사를 보면 되게 둥글둥글했어요. 그렇죠. 양감이 크지만 둥글둥글해서 그렇게 막 날카롭거나 초고속 투어러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엄청나게 빠를 것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히 막 나는 찌를 거야. 나는 정말 날카로운 애야. 야,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왠지 이렇게 딱 이미지만 봤을 때는 여기 이런데 손 잘못 대면 베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진짜 그동안의 스즈키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좀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송 기자 얘기대로 여러분들이 특히나 스즈키의 과거 모델들을 좋아하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 디자인을 두고 파격이라는 표현을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패밀리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즈키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나왔던 그런 모델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들이 많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이미지들을 되게 많이 좀 허물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즈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적인 이미지가 되게 많이 조금 이제 퇴색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2번 모델, 이번 GSX S1000 GT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달라진 이미지도 있지만은 여기다가 대단히 공격학적인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하죠. 공격학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쪽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측면에 통풍구를 뚫어서 여기 바람이 지나가게 하고 윙렛이라고 하는 그런 윙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츠를 여기다 더해가지고 다운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좀 주행 성능에도 상당한 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어차피 디자인적인 요소야 되게 많이 뭐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요런 쪽에 요런 아까 얘기했던 요런 파츠들을 보면서 아 이런 거는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장착해서 팔아도 괜찮을 만한 정도의 디테일이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부분 보면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뭐 오래 한 만큼 그만큼 더 신경 써서 나온 것 같고. 근데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좀 아까 그래도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낌은 메인 헤드라이트가 얘가 아니라 나는 얘였으면 훨씬 더 날카롭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저는 조금 들어서 전체적으로 마음은 드는데 살짝 아쉬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그래요. 오히려 날카롭고 그런 거는 리어 부분이 저는 더 좀 그러니까 전면부보다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옆면부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는 저는 뒤태가 좀 얘는 이쁜 것 같아요. 일단 전면부는 전면부는 나는 요게 내 취향이 아니라서 내 개인적으로는. 송 기자는 어때요? 저도 다른 브랜드 얘기를 조금 가져와 볼게요. 야마 같은 경우가 근래에 외눈에다가 이런 주간주행등 두 개를 같이 쓰는 이 디자인을 최근까지 유지해 왔는데 평이 안 좋았거든요. 저는 그게 대단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 요번에 오히려 또 반대로 이렇게 헤드라이트 두 개에 주간주행등 두 개 이 디자인으로 바뀌니까 또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소비자분들은 또 대단히 괜찮다 나아졌다 라는 평을 하시더라고요. 딴 쪽 좀 디자인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차를 좀 돌려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던 게 측면부인데 저는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이렇게 옛날에 스즈키가 좀 둥글둥글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카타나부터 약간 남성적으로 이렇게 딱 각져서 딱 이렇게 뭔가 되게 힘이 느껴져. 둥글둥글해갖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슈퍼스포츠인데도 이렇게 왜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가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던 1인이었는데 저는 이런 각하고 이런 엣지 지금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면 이거는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고 특히나 이 파란색 광택하고 이게 너무나 잘 어울려서 저는 정면을 봤을 때는 이 스즈키가 얘기하는 전투기에서 가져왔다는 영감을 솔직히 잘 못 느끼겠는데 난 여기 보잖아요. 여기 보면 진짜 날아갈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리고 막 이 공기의 흐름이나 이쪽을 신경 써가면서 만든 이런 에어플로우 뭐 이런 것들도 나는 너무 마음에 들고 디테가 되게 이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테로 연결되는 이쪽 라인도 나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또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172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얄쌍하게 잘 빠져갖고 착지성도 상당히 좋고 얘가 지금 여기 라인이 앞에 양감에 비해서 여기가 엄청 슬림하게 빠졌는데 이게 되게 매끄럽고 세련되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시트는 되게 편안하고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개인적인 체형이나 뭐 취향적인 부분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옆부분은 저는 완전 만점 주고 싶은 정도로 그 정도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여기 이쪽 그 시트 쪽 이 얇아지는 부분은 모터사이클을 과거에 여성에 좀 많이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정도 얇은 정도라면은 그냥 뭐 날씬하다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개미허리 수준. 그렇죠. 예전에 모터사이클들을 보면 이렇게 양감이 되게 우선시 돼갖고 이게 볼륨감이 너무 커서 시트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막상 타보면 이렇게 정말 착시성이 좋지 않아갖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특히 뜨겁고 그래서 이게 시트고가 이렇게 높지 않은데 왜 이렇게 타기가 버겁지? 힘들지? 그런 애도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착시성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보잖아요? 이렇게 앉아보면 정말 여기에 제가 원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위에 안 앉는데 착 감기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얘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래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전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거의 만점을 주고 싶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리어백이 이게 옵션이죠. 옵션입니다. 예, 옵션인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 아닌데 이게 되게 간단하게 빠져요. 되게 간단하게 빠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얘를 띄면 뒤가 좀 허전한 것 같긴 해. 원래 투어러의 꽃은 투어러의 완성은 패니어 케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투어러의 디자인 얘기를 할 때 이 패니어 케이스를 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빠지고 뭐 항상 거의 다 많이 달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투어러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여행을 다니는 목적이다 보니까 뭐 여행에 다니면서 꼭 챙겨 다니는 물건들 대표적으로 비옷 그렇죠. 비옷도 있고 뭐 1박 2일 이상의 여행 간다 그러면은 내 개인 소지품들 갈아입을 옷들 뭐 이런 것들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 다 등에다가 짊어지고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면 또 거기다 만약에 누구 동승자가 한 명이 뒤에 더 탄다라고 하면 이런 패니어 케이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건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을 간다. 장거리 투어를 간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중간에 어떤 기상 변화나 뭐 비가 오든 뭐가 오든 뭐 갑자기 뭐 추워진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가정하에 뭐 계속 날씨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뭐 그래서 여기에 그런 다양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넉넉하게 좀 있어야 어떻게 보면 장거리에 갔을 때 뭐 자잘한 사고가 나든지 뭐 트러블이 생기든지 뭐 하든지 간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아까 뭐 대표적으로 뭐 비옷을 얘기를 했지만 좀 따뜻한 내피 같은 거 하나라도 챙기고 안 챙기고가 투어를 가보면 엄청 크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뭐 패니어 케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뭐 짐만 좀 넣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좌우 양쪽 다 풀페이스 헬멧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 맞아요. 제 풀페이스가 사이즈가 X라지라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되게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네. 양 옆에 이게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 완성도나 뭐 그런 것들이 차체랑 세련되게 지금 컬러도 이렇게 잘 맞췄지만 완성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옵션이라는 게 그 좀 단점이긴 한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사지 않을까. 사야죠. S1000 GT잖아요, GT. S1000 GT 사시는 분들은 서드파티보다는 아마 정품을 더 많이 선호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요거랑 지금 여의선 핸들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지금 댓글도 보면 얘랑 쟤랑 빠져가지고 제일 아쉽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그냥 거진 다 구입하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S1000 GT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 패니어 케이스 세트, 이 장착에 필요한 브래킷, 케이스, 그 다음에 요 열쇠, 잠금 장치까지 해서 정가는 159만 원 정도인데 20% 할인해서 127만 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2월 말일까지 구매하시는 고객에 한해서니까요.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마치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너무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체인지 돼갖고 되게 오랜만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디자인은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미지랑 좀 많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좀 날렵한 이미지, 뾰족하고 날카롭고 빠르게 생긴 좀 그런 이미지로 좀 많이 바뀌었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계상의 스펙상의 그런 변화. 일단 우리 스즈키 하면 또 가장 생각나는 엔진 4기통. 그렇죠. 상징적인 뭐 우리가 맛집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스즈키만큼 맛집이 없어요. 사실 스즈키만한 타보면 타볼수록 스즈키는 4기통 워낙에 또 잘 만드는 걸로 또 유명한데 그 모델이 어떻게 보면 유로5를 만나면서 또 한 번 또 변화를 했어요. 엔진은 이전 모델 대비 2마력 정도 상승해서 지금 152.2마력을 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10.8kgm. 이 출력이라는 게 이 고속 영역 쪽의 출력만 높인 게 아니라 중저속대. 우리가 흔히 이제 투어를 다니면서 물론 넓게 뻥 뚫린 교외나 외곽 이런 도로도 달리지만 시내도 지나다녀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중저속 영역의 이런 힙파워가 강해야 기어 변속을 덜 하면서 좀 편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중저속 영역의 토크를 강화하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실영역대, 그러니까 제일 자주 쓰는 영역대를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숫자 싸움을 하고 되게 상징적인 경쟁을 막 했었을 때는 우리 초고 출력 몇이고 뭐 마력이 뭐 어떻고 뭐 누가 몇이면 우리는 그보다 뭐 조금이라도 더 높게 책정을 하려고 뭐 그렇게 경쟁을 했었던 시대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실영역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자동차도 그렇고 모터사이클도 그렇고 제일 많이 쓰는 영역대에서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중요하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커요, 사실. 그래서 중저속 쪽에서 되게 운전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그런 분들도, 물론 요즘에 이제 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서 또 뭐 알아서 모터사이클이 많이 잡아주고 뭐 하고 도움을 주지만, 중저속 쪽이 이렇게 운전하기가 편해야 시내에서 움직이는 거나 뭐 그런 거 초보자에서 중급자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부담이 없이 타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잘 타시고 워낙에 뭐 프로 라이더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기 어렵지만 재밌는 그런 모델들도 중요하지만, 이 모델은 지금 그거에 정반대, 중저속을 중요시하고 중저속에서 좀 더 운전하기 쉬운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뭐 자동차를 갖고 와서 타봤는데 정말 편해요. 제가 이전에 블랙 에디션 탔을 때도 정말 너무 쉽고 편하고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그거보다 더 편해요. 시트고도 그렇고 중저속에서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 얘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체감은 거의 미들급 타는 거 정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1000cc잖아요. 리터급이란 말이죠. 근데 미들급 네이키드 타는 듯한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 체감상에. 맞습니다.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하고, 그 중저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 중에 거의 제일 가볍지 않나?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렇게 체감하는 거는 조금씩 다 다르고 평가하는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배기량 대비, 이게 차체 사이즈 대비, 근데 뭐 컨트롤하기 쉬운 걸로 따지면 거의 얘가 제일 좋은 점수권에 근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혹시나 지금 이 S1000 GT의 이런 출력 뭐 이런 상승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숫자 노름 장난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요 S1000 GT의 제로 200m 기록은 이전 모델보다 0.06초 앞당긴 6.64초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제로 400m, 그러니까 0에서 400m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이전 모델보다 0.1초 앞당긴 10.15초를 기록했다는 거. 그러니까 확실하게 중저속 영역을 강화하니까 그만큼 더 달라진 성능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아까 중저속에서 타기 쉽고 부담이 적다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또 이렇게 풀체인지 된 지 이게 시간이 좀 지났다 보니까 좋은 거는 또 다 넣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걸 타면서 느낀 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는 다는 것 같아. 진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랑 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거리 투어로 놓고 보면 서킷에서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편한 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편해야 이 체력적인 소모가 덜하고, 체력적인 소모가 덜해야 달리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리고 더 멀리 빨리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때려넣은 것 같아요. 클러치 변속 없이도 뭐 기어 변속 같은 건 뭐 다 가능하고, 뭐 트랙션 컨트롤이라든지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차죠, 요즘 차, 진짜. 요즘 차죠. 요즘 차. 요즘 차의 성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잡아줘요, 오토바이가. 모터사이클이 다 잡아줘서 진짜 본인이 되게 잘 탄다고 착각할 정도로 차가 너무 착해지고, 생긴 거 봐요. 생긴 거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막상 타보면 되게 순둥순둥하다는 거.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더 강력함을 느끼면서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주행 모드를 3단계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강력한 A부터 그다음에 가장 부드러운 C단계까지 3단계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변경을 통해서 좀 더 다른 맛을 주행 상황에 맞춰서 느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퀵시프트 장착이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트랙션 컨트롤, ABS 뭐 이런 기능들도 더해져 있고요. 퀵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당연히 실버 바늘처럼 따라오게 되는 어시스턴트 슬리퍼 클러치, 이것도 그렇죠.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즈키 모델만의 고유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스즈키 모델에만 탑재되고 있는 기능인데, 저 RPM 보조, 출발할 때 클러치를 잡았다 떼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엔진 RPM을 살짝 올려줘가지고 시동이 덜 꺼지게 하는
그런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지 스타트 시스템, 시동을 걸 때 스타트 버튼을 길게 누를 필요 없이 그냥 한 번만 눌러주면 알아서 셀모터가 시동이 걸릴 때까지 딱 돌아주는 이런 이지 스타트 시스템 같은 것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스즈키 차를 타보잖아요. 근데 이제 스즈키 차를 계속 탄 사람은 잘 몰라요. 딴 브랜드, 딴 제조사 거를 타다가 스즈키 걸 딱 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디테일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라이더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스즈키라는 브랜드가 막 남성향의 막 그 예전에 막 하야부사로 대변되는 막 가와사키도 그렇고 뭐 스즈키도 그렇고 뭐 여성적이고 막 그런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을 이렇게 소소하게 챙길 것 같지 않은데 막상 타보잖아요? 그러면 라이더들이 소소하게 느끼는 그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오토바이를 잘 타는 사람들은 저 RPM에서 뭐 이게 시동 꺼먹고 뭐 그런 건 그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초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드 같은 경우는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막 레인 모드도 있고 서킷 모드도 있고 모드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서 초심자 입장에서는 타고서 서킷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더 선택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초심자가 좀 더 다가가기 쉽다고 해야 되나? 부담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보면 스즈키에서 이제 자료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능도 있고 무슨 기능도 있고 무슨 기능도 있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초보자들이 탔을 때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속 RPM 보조나 아니면 맞아요. 이지 스타트 시스템 그런 기능들이 그래요. 완전 초심자라고 하면 리터급을 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뭐 그래서 완전 초심자가 가격대도 그렇지만 넘겨오진 않겠지만 중급자 정도 한 우리가 뭐 500cc, 600cc 정도까지 타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충분히 타고는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담감만 줄이면 저는 충분히 도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시트고도 낮고 발 접지성도 상당히 좋다는 거. 그래서 아마 막상 딱 앉아보시면 나도 탈 수 있겠는데? 근데 또 시동을 켜보고 조금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저속이 상당히 만만해요. 그래서 진짜 나도 타볼 수 있겠는데? 그런 느낌이 저는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250cc에서 한 300cc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무리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500cc, 600cc 정도까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도전해도 무리가 없을 만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얘가 다 책임질 거예요. 진짜 기계적인 부분에서 메꿔주고 도와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요즘에 뭐 전자기기들이 워낙에 라이더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꿔주기 때문에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장거리 가면서도 상당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뭐 또 거기다가 뭐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리자면은 계기판이 요 전 모델 S1000까지도 LCD 방식을 썼었는데 요번에 TFT 스크린이 장착이 됐다라는 거. 요게 좀 큰 변경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계기판도 크기가 상당히 커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표시하고요. 거기다가 스즈키 마이스핀이라는 앱을 지원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다양한 정보, 그냥 우리 흔히 전화 송수신 아니면 음악 재생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지도,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또 스마트폰하고 이제 연동시켜서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스즈키도 내놨습니다. 네. 선생님 이름이 뭐였죠? 스즈키 마이스핀. 마이스핀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 조그만 전기 스쿠터도 사실 뭐 다 연동돼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좀 확인할 수 있고 뭐 하고 이제 하는데 써봤죠? 네, 써봤습니다. 어땠어요? 마이스핀. 저는 스마트폰 연동하고 거기다가 이제 차에는 두 가지를 연동시킵니다. 스마트폰을 연동시키고요. 그리고 제 블루투스 헤드셋을 연동을 시키고요. 물론 이제 동승자가 있으면 동승자 것까지도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계기판을 통해서 음악이라든지 전화 송수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쉽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좀 라이더분들이 가장 기대하셨을 만한 내비게이션은 조금 아직은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입력 방법이 너무 불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딘가 목적지를 찍고 가려고 한다라면은
뭐 예를 들어 서울역을 간다. 그러면 서울역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검색창을 누르시면은 밑에 키보드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키보드가 화면을 터치하면 되나 해서 손가락을 뻗어도 아무 반응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 좌측 핸들바에 있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예. 칸칸칸칸이 옮겨가지고 이거? 누르고, 예. 칸칸칸칸이 옮겨서 누르고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입력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겠네요. 그래도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계기판 왼쪽에 USB 충전 포트를 방수가 되게끔 이렇게 커버까지 달아서 마련을 해놨다라는 요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지만 되게 큰 거예요. 뭐 이게 잭이 있는데 막 말도 안 되는데 뭐 있고 막 시트 밑에 막 있고 막 그런 차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작업으로 뭐 이게 스마트폰 거치를 해갖고 쓸 수 있게끔 보조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개념인 거고, 오랜만에 나온 풀체인지 모델에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를 느낍니다. 디자인이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호불호를 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계적인 성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저는 아쉬운 게 없어요. 네, 저도 뭐 주행감에 있어서는 무난하긴 하거든요. 튀는 맛은 없는데 무난해요. 무난한데 그냥 우리도 밥 맨날 먹으면서 그냥 밥이 그냥 밥맛이지 뭐 무슨 맛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밥알을 잘근잘근 씹다 보면은 밥알 특유의 그 단맛이 어느 순간 확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비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랭 4기통 엔진을요, 이렇게 잘 만드는 회사가 드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만들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고 막 칭찬받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너나 나나 다 만드니까. 근데 그 4기통 엔진을 잘 만든다고 정평이 나 있고 소비자의 평가도 좋고, 제가 송 기자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스즈키의 이 신모델 이 사이클이 왜 이렇게 느린 것 같냐? 왜 이렇게 길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둘이서 워낙에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야, 페이스리프트나 뭐 이렇게 풀체인지나 안 해도, 아니 하야부사 봐요. 하야부사 몇 년을 해먹었어. 근데 그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진짜 시대를 앞서간 모델이었던 거예요. 하야부사는 300km 오버된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수치상의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만큼 기계적으로 완성도가 높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 팔리고 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른 회사 같았으면 망했어요, 솔직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신모델 사이클이 긴 회사가 솔직히 어딨어. 같이 비교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4대 브랜드들 중에서도 되게 긴 편에 속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엔진에 그만큼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수즈키가 그래서 그런 걸 믿고 자기네들이 좀 기계적인 완성도를 믿고 이렇게 좀 신모델에 이렇게 좀 짜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즈키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즈키의 신모델을 기다리는 사람들만큼 고통받는 사람들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모델이니만큼, 그리고 많은 게 바뀌어서 이 정도면 뭐 들어갈 거 다 들어갔지 뭐, 솔직히. 그러니까요. 근데도 되게 무난해요. 되게 무난하고 전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차에 이 정도 성능이면 솔직히 누가 어떤 사람한테 소개시켜주고 추천해줘도 욕 안 먹을 수 있는 되게 그냥 안전빵의 추천인 거죠, 솔직히. 디자인에서만 불호가 없다라면은 맞아요. 진짜 어느 정도 숙련자분부터 초심자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완전 초심자 빼고는 정말 누구를 추천해도 다 땡큐베리 감사죠. 완전 이 정도면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뭐 배기량도 그렇고 장르도 그렇고 세그먼트 뭐 어떤 거에서 어떤 거랑 마주치더라도 크게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레플리카랑 다니기에도 그렇게까지 딸리진 않고, 그럼요. 그렇다고 뭐 와인딩에서도 부족하지 않고, 뭐 어디 멀리 다니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차의 포지션이 레플리카 같은 바짝 숙이는 전경 자세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F차 포지션이다 보니까 포지션 얘기 안 했는데 얘 지금 핸들 포지션도 진짜 편해요. 이게 뭐 넓어지고 또 이쪽으로 좀 와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F차 중에서도 내가 봤을 땐 진짜 편한 것 같아. 주행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숙이고 달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폈는데 상당히 자세가 여유롭잖아요. 물론 이제 제 팔 길이가 긴 것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게 이 핸들바가 상당히 이제 운전자 쪽으로 좀 당겨져 있고 좀 올라와 있고 이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장거리 다니시기에 뭐 크루저, 뭐 투어러 뭐 이런 모델들과 다니기에도 부담 없고 또 슈퍼스포츠, 레플리카 이런 쪽 모델들이랑 다니기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전천후 모델이
되어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커버할 수 있는 사용자 층도 되게 넓고요. 장르의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스쿠터급 빼고 나머지 거의 전천으로 다 같이 다녀도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통일해도 되게 괜찮은 조합으로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전체적으로 좀 완성도 있게 나와줘서 너무 좀 좋은 것 같고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점 혹시 없으셨나요? 아쉬운 점? 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SN핸들하고 리어백을 좀 기본으로 해서 좀 그 조합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좀 공감은 하는데 빼고 좀 더 가격을 낮췄으면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나는 기계적인 스펙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거기는 불만이 없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나는 아까 내가 말했지만 요런 부분 조금 아쉽고 나는 그래요. 그래서 얘는 튜닝을 할 게 없을 것 같아. 건드릴 만한 게 있나? 딱히 여기 이제 조금 더 장거리 투어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옵션으로 발매되는 이제 투어링 스크린 좀 더 높은 투어링 스크린 장착하신다든가 이런 정도의 변경? 아쉬운 거 전동 스크린이 아니라는 거? 저는 어차피 애시당초 이런 모델과 방풍 성능에 있어서 별 차이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서 이렇게 스위치로 이렇게 투어러 타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스마트폰 연동해서 막 그런 거보다 전동 스크린 쪽이 좀 더 아쉬워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서 이게 또 포지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바람의 영향이 조금 저는 못 느끼는 부분이라 있더라고요. 키 196은 느낄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런 거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쉬운 거 빼고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저는 딱 하나 요거는 좀 개선되어야겠다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런 계기판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할 때 그런 입력 방식이 좀 너무 번거로운 물론 이제 아예 애시당초에 어디 갈지 목적지나 경로나 이런 게 상세하게 정해져 있으면은 미리 저장을 해놓고 미리 싹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냥 그것만 탁탁탁탁 메뉴 이동해서 바로바로 호출해서 경로를 탐색하시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입니다만 우리 인생이 언제나 정해진 대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발 상황에 이렇게 맞춰서 새로운 경로를 입력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다음 변경 때는 계기판이 터치스크린 기능이 도입돼도 좋지 않을까. 물론 도입하고 있는 브랜드도 몇몇 있고 하니까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 기자는 올해 하야부사부터 시작된 이 어떻게 보면은 스즈키의 신제품 러쉬 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 마지막 모델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요? 저는 S1000이랑 S1000 GT 이 두 모델이 가장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올해 나온 모델 중에 이렇게 다 마음에는 조금씩 같지만 막상 이것들을 다 타보고 느끼는 거에서 놓고 봤을 때는 타보니까 얘가 제일 끌리는 것 같아. 일단 나는 최고도 그렇고 그래서 하야부사는 조금 아무리 컴팩트해졌다고 해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막상 타보니까 오히려 타면 탈수록 나는 S1000 GT가 나한테는 제일 좀 호감형이 아닐까. 내가 아까 시승할 때 실제로 그런 얘기 했잖아. 이런 차면 나 하루 종일 시승해도 스트레스 안 받고 탈 자신 있다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일로서 타는 거기 때문에 좋든 싫든 타고 또 평가를 하고 이런 영상 찍고 하고 해야 되는데 즐거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완전 좋았어요. 솔직히. 완전 좋아서 나도 모르게 진짜 우리 기자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재밌고 계속 타도 나는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사고 싶다는 소리예요. 돈 많이 벌어도 나한테 사줘 이거. 일단 그만큼 나는 마음에 좀 들었고요. 아무튼 매력이 너무 많은 모델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많이 떠들긴 했는데 우리 송 기자가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일단 개별 서비스 인하이텍이 개별 서비스 인하이텍이 6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 전에 구입하셔야 1,831만 원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래, 가격이 중요하지. 가격이 엄청 중요해요. 또 2월 달까지 패니어 케이스 할인 6월 말일까지.
근데 이거 하면서 사실 팬여 케이스 빼고 사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구입을 고려하시고 계신다면 최대한 빨리 가까운 스즈키 대리점을 방문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개소세 인하 혜택도 받으시고 팬여 케이스 프로모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격이 중요해. 네. 가격이 중요하고 꼭 서두르시길 바란다. 1,831만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도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요즘에 고속 투어러들이 경쟁 모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스포츠 투어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요 모델이 있고 가와사키는 7000 SX가 있고 혼다는 곧 출시될 NT1100이 있고요. 뭐 그래요. 정도? 그 몇 가지 모델들 중에 아마 상당한 인지도를 얻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칼을 갈고 나온 만큼 순항이 기대되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솔직히 아주 그냥 뭐 휘몰아치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또 내년도 올해 많이 벌려놓은 것들로 이제 내년에 이제 농사를 많이 질 텐데 국내 시장에서도 좀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즈 TV 이상재 송지찬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